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오형 득오국의 형상인데 우리가 목화토금수 그 오형의 얼굴이 그 오형의 성질을 가진 얼굴이 그 각각에 해당되는 특징을 가지면 그 오국을 얻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 이 부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 번역하고 있는 책들도 중국 고전하고 또 탈자 오자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해석도 명확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일단 해석을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고 저와 생각이 다르시거나 제가 틀렸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댓글로 지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철면징금, 쇠철이죠. 쇠철. 쇠의 얼굴은 진짜 금이니 성갱, 목소리가 클 꽹자죠. 목소리가 크고 그릇 기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기관 그것이 크다. 그렇게 된즉 금의 형상이 금의 모습이 금국을 얻은 것이다라고 해석되는데 알 듯 모를 듯 그렇죠? 자, 해석은 그렇습니다. 자, 진금인데 이제 황금이라고 하는 책도 있어요. 오자가 이 책을 보면 좀 오자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중국 책을 찾아보면 철면 진금으로 되어 있어요. 진금. 그래서 철의 얼굴은 올바른 금형이니 진정한 금형이니 그 음성이 크고 기관이 크면 그러한 이제 소리도 크고 그쵸? 그런 경우는 금형이 금국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목소리가 우렁차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해석하신 분이 철의 얼굴을 검붉은 빛의 얼굴 이렇게 또 해석했어요. 검붉은 빛의 얼굴은 진실로 굳센 금이니 그 얼굴이 까마잡잡한 그 얼굴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강인하게 보이면서 까마잡잡하게 생긴 얼굴을 가진 사람이 그러한 진짜 금의 형상이니 그런 사람들이 목소리도 우렁차고 뭐 이렇게 생김새도 우락부락해서 크고 하면 그런 것은 금의 모습이 금국을 얻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박사 논문을 한번 찾아봤는데 얼굴 유형과 성격 간의 관계에 대한 인상학적 연구 이 강성구 박사학위 논문인가요? 이런 분인데 여기 보면은 금국이 금 형상이 이렇게 생겼대요. 금, 목, 화. 화는 이제 불꽃이 올라간 형국이고요. 토는 위에가 좀 널널하겠죠? 금, 수 이렇게 형상되는데 이제 모양은 이렇게 한다고 해요. 근데 이것만 갖고는 좀 명확하지 않죠?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것은 금의 모습은 약간 까마잡잡하고 금 우락부락하고 이렇게 생긴 사람이 목소리도 크고 그러니까 생김새도 시원시원하게 생긴 사람 기대 그릇이 큰 거 이런 경우는 금의 형국이 금국을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그냥 해석하겠습니다. 자, 음성이 크고 기관인데 이거 울림이 크면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 정도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운, 뉴스. 구름이 흘러가고 구름이 단일행자죠. 구름이 다녀가고 물이 흘러가면 그러니까 구름이 가고 물이 흐르듯 그렇게 하면 68번에 왜 써놨을까요?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물이 흐르듯 그 다음에 탕절 이게 이제 씻을 탕 흔들리다 움직이다 하는 일 없이 왔다 갔다 어슬그다 방종하다 그런 탕자랍니다. 그래서 방탕 할 때 쓰는 책 있나요? 아무튼 그러겠는데 탕절 이제 꺾일 절자죠. 그러면 탕절 이리저리 흔들려가면서 꺾이고 물은 그렇잖아요. 여기저기 막 흔들게 꼬불꼬불 막 다 다니잖아요. 여기저기 흔들려 왔다 갔다 이렇게 흔들리고 어슬렁거리고 방종하면서 꺾이고 그리고 원천이 깊다 그 말이죠. 원천이 근원이 깊다. 이제 물의 속성을 이야기한다고 보면 되겠죠. 그런 경우는 물의 모습이 수국을 얻었다. 물의 국을 얻었다라고 하는데 이제 탕절이 원문에 보면 탕절로 돼 있어요.
여기 보면 타항절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곡절로 또 잘못인지 그분이 이제 옳은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걸 또 곡절로 쓰신 책도 있고요. 근데 어찌됐든 구름이 다니고 물이 흘러가고 이리저리 꼬불꼬불 다니면서 꺾이고 하면서 그 근원이 깊은 그러한 모습을 가진 얼굴에 그 수영이 수국을 얻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얼굴을 보고 구름이 흘러가듯 물이 흘러가듯 이리저리 꼬불꼬불하고 그 근원이 깊고 그렇게 생긴 얼굴의 모습은 수국을 얻었다라고 하는 건데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이해 폭이 짧아서 그런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구름이 가며 물이 흐르듯 떠돌다가 근원이 깊으니 수영이 수국을 얻은 것이다. 요거를 다르게 좀 쉽게 이야기해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움직이는 태도에서 골짜기 물처럼 요리조리 피하며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근원이 깊은 큰 강처럼 비틀거리지 않으며 흘러가는 것과 같은 사람의 수영의 조건을 모두 갖추었다는 것이다. 이것도 있는데 아리까리죠 해석이. 비틀거리지 아니하며. 이 말이 좀 그런데 이게 최인영 선생에서 이렇게 쓰고 있는데 좀 아리까리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행운유수를 보면 자 구름이 흘러가고 물이 흘러가는 거 나아가서는 조금도 집착함이 없이 사물에 호응하여 행동하는 것을 비유하는 말이다. 또한 속세에서 떠나 초연한 심경이 있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하다. 송사 소식전에 있는 행운유승 초무정질 그래서 비롯된 말이며 행각승을 운수라고 일컫는 것도 여기에서 연유한다. 이렇게 어느 책에서 쓰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이 제가 출처를 안 받겨놨네요. 아무튼 이렇게 쓰고 있으신 분이 있어요. 어쨌든 이제 물의 형국은 그렇다라고 하는데 이 정도 하면 넘어가고요. 69번을 보면 홍성민에서 보면 근원이 급어 비틀거리지 않으며 최인영에서 이렇게 쓰고 있고 홍성민 마이상법이나 최인영 선생의 마이상법에서 이런 식으로 쓰고 있는데 어쨌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참조하시고요. 그 다음에 목국 이제 금수 다음에 모기를 하죠. 자 목수는 빼어날 숫자죠. 목이 빼어나고 뼈골자죠. 뼈골 구들견 그 다음에 여일수 그래서 목이 빼어나게 뼈가 단단하고 골견 수입 수는 이제 여의죠. 뼈가 단단하고 여의였으나 역접이겠죠. 그랬으나 뭐였으나 불경 가볍지 아니하다. 걸을 발부리자죠. 근데 이걸 또 온이라고 온이라고 되어 있는 책도 있어요. 이분 책은 좀 이 오자를 검토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분이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중국 고전에 보면 발부리자예요. 이 중국 책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이 손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오자가 좀 심각하게 있는데 이거 오자인지 정말 아니면 이분이 생각할 때 그게 맞다고 생각돼서 그렇게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발불리자잖아요. 그래서 좀 심각하게 검토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분은 그래서 목이 빼어나고 뼈가 굳으면서도 그러니까 바짝 마른데도 뼈가 단단해 보이고 그 다음에 무슨 생김새가 아주 수려하게 그러한 사람이 가볍지 않아요. 걸음걸이와 발걸음과 밟아서 발불리자죠. 밟아서 걷는 걸음걸음이 밟는 게 가볍지 않는 바야흐로 방자로 저는 해석했습니다. 바야흐로 뭐다? 동량. 우리가 동량은 목의 속성이죠. 그렇죠? 간목이 동량지죠. 동량. 큰 기둥, 큰 나무. 우리가 간목을 물상으로 소나무에 비유하잖아요. 동량에 비유합니다. 동량지제. 이게 이제 큰 간목의 특징이죠. 그게 목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삐쩍 마르고 바짝 나무가 이렇게 솟아올라서 크게 올랐는데 그렇게 단단해 보이면서도 바짝 마른 모습인데 그러니까 가볍지 아니한 그러한 발걸음은 뭐에 비유된다? 목에 비유된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목형이 뭐다? 목국을 얻었다라고 해석한다고 하는 거죠. 자, 해석을 한번 보실까요? 목은 빼어나게 뼈가 단단하고 야이었으나 걸음걸이와 밟는 게 가볍지 않는 바야흐로
동량지제가 되니 목형으로서 목국을 얻은 것이다. 곱게 빼어난 나무는 약하게 보이나 견고하여 가볍지 않으니 천년의 세월을 살 수 있으므로 목국을 얻은 사람은 목형의 조건을 모두 갖추었다 할 것이다. 최인영 선생의 책에서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의미가 통한 것 같아요. 참조하시고요. 그다음 이번에 화명, 불은 밝고 기발, 불꽃은 위로 올라가죠. 불을 켜고 오겠습니다. 자, 불이 밝고 기가 불꽃은 하늘 위로,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기가 발산되는 거죠. 그래서 불꽃이 밝고 기가 발하고, 그래서 홍이 붉으면서 그러나 불조, 이제 조자는 건조하죠. 바짝 마를 마른 거 조토할 때 그 말라 비틀어져 있는, 그래서 마르지 않냐고 색이 윤택하면 이에네 곧 뭐다 뭐뭐이다 진양이다 진짜 양이다. 우리가 이제 그 사주에서 오행론에서 병화가 화죠. 병화와 정화가 화인데 병화를 가장 큰 양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진짜 양이다. 그래서 화는 밝고 기가 발산하는데 붉으면서도 건조하지 않고 색이 윤택한 것은 바로 이것이 진정한 양이다 라고 하는 거죠. 화영 득 화국이라, 화의 형국이 화국을 얻은 것이다. 이거는 좀 크게 문제되는 게 없고요. 자, 중우, 뭘 이야기할까요? 토를 이야기하겠죠. 중우하다, 두텁고, 두터울 후자 무거울 중자죠. 두텁고 중후하다는 것은 저는 놈자를 뭐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했어요. 참 이게 주가 토라고 한 책에 있는데 원문에는 또 주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일까? 이제 주가 주인 주자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두텁고 중후한 그러한 사람, 그 사람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아니면 부사로 주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지 어찌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사람을 해석했어요. 그 사람은 당사자는 열매 실자죠. 실비 살찔비자. 그래서 튼실하게 살이 찌고 이 육색 살색이죠. 우리 피부색 살색이 홍윤 붉고 윤택하고. 자, 화는 오히려 환자도 될 수 있죠. 오히려 좋아한다, 필요하다, 뭐만 것이 요구된다, 불체. 그러니까 중후하고 우리의 이제 살집이 두텁고 중후하고 그러한 사람은 실제 살쪘고 살색이 붉고 윤택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뭐 해야 되죠? 불체, 기가 정체되어 있으면 안 된다. 그렇죠? 다만 필요한 것은 환요를 저는 그렇게 해석했어요. 77번 볼까요? 환요를 하이야오에서 아직 여전히 중요한 것은 관건인 것은 중요한 것은, 그래서 여전히 중요한 것은, 그래서 더 계속해서 그러한 다만 필요한 것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한국말로 불체, 정체되지 않아야 되고 막히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정체되거나 막히지 않아야 된다. 자, 진정하다, 그죠? 자, 차분하다는 것은 마음이 가라앉히는 것, 진정. 78번 볼까요? 자, 쩐찡 해서 침착하다, 냉정하다, 차분하다, 진정하다, 가라앉히다. 그래서 진정, 그러니까 차분한 거죠. 기가 막히지 않으면서도 차분한 것은 뭐다? 주로 안정되고 이 활동, 안정이 되지만 활동이 불고, 마를 고자죠. 시들 고자. 생기가 활동이 시들지 않아야 된다. 생기가 없지 않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시들지 않아야 된다. 79번 또 뭐라고 됐나요? 79번 마를 고자죠. 시들다. 그래서 진정, 그러니까 차분하고 그러지만 그 안정되지만 활동은 그렇다고 해서 활동이 시들어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차분하지만 활동할 것은 활동을 한다는 거죠. 갱, 갱요. 그리고 또한 요구하는 것은 생하고 발랄해야 된다. 맞죠? 생하고 발랄해야 된다. 더욱 필요한 것은 생하고 발랄해야 된다. 생기 발랄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뭐 발생이라고 또 하는 책도 있어요. 이 앞뒤로 바꾸는 책도 있는데 아무튼 이 책은 좀 오자인지 아닌지를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원본하고 너무 달라서. 자, 생기 발랄하다. 이런 경우는 토의 모습이, 토의 형상이 토의 국을 얻은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물상론에서도 이제 그 사주에서도 토가 우리 관상에서 토가 이제 우리 살결 피부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오행에서 토는 우리의 이제 토와 관련될 때는 우리가 사주할 때도 이제 피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진리형을 이야기하고 또는 위장 뭐 이런 것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두텁고 중후하게 생기니까 우리가 이제 관상에서 살집이 좀 있어야 돈을 번다고 하죠. 돈이 너무 삐쩍 말라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이 들면 좀 중후해 보이는 게 돈도 붙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두텁고 중후한 것은 주로 그 실제로 살이 튼튼하게 찌고 그 살색이 붉으면서도 윤택하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또는 계속해서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살이 너무 쪄가지고 기가 정체되면 안 되고 기가 정체되거나 정체되지 않아야 되고 그 다음에 차분하게 진정된 가운데서도 그 안정된 기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활동이 또 시들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더욱 요하는 것은 진정한 가운데서 또한 더욱 요구되는 것은 생기발랄한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러한 토형은 이렇게 되면 이러한 토형의 모습을 갖춘 자 토형이라는 것은 후중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후중 두텁고 중후한 것이 이러한 여러 가지의 조건을 갖추게 되면 토국을 얻은 것이 된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자 30 되기 전에는 천정이 이쪽이죠. 천정과 각인 자 1월각 인당을 보는데 인독위선 인당의 단연우선이다. 한번 보겠습니다. 30 전에는 이제 인당 요 위쪽 보시면 되겠죠. 자, 인당 있고요. 천정이 여가 있어요. 그렇죠? 월각, 일각 여기 있죠. 그래서 30 전에는 이마를 본다 그랬죠. 이마. 이쪽 초년운. 그래서 30 전에는 천정과 1월, 월각, 일각, 그 다음에 인당을 보는데 인당이 가장 중요한 부위다. 가장 여기를 본다. 그래서 눈썹과 눈썹 사이 여기를 이제 아침이 나서 얘가 밝게 빛나면 좋다고 보는 거죠. 천정과 30전 천정 각인 인독 위선 그 다음에 40전에는 천창 그 다음에 눈썹미 눈 아니죠. 천창과 눈썹과 눈을 보는데 눈안 안유 오히려 유자죠. 위최 눈이 최고이다. 한번 볼까요? 자 40대는 천창이 여기 있었죠. 천창이 보고 눈을 보고 또 뭐 본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눈썹, 눈, 천창 이렇게 보는데 뭐가 최고다? 눈. 우리가 우리가 앞에 사주가 아니라 관상에서 앞에 우리가 봤죠? 눈의 비중이 한 70% 됐었죠? 아무튼 눈이 가장 중요하다. 40대는 그래서 눈빛을 보면 그 사람이 이제 그걸 알 수 있겠죠? 눈이 단연 우선이다. 자, 40부터 45, G50. 자, 40에서 40대 후반에서 40에서 50세까지는 이제 여기를 보게 되겠죠. 자, 코비, 비, 관골. 자, 코가 40대죠. 40대 관골, 준두죠. 인중, 여기죠. 인중이
인중이 이걸 보는데, 자 40대에서 50대까지는 이걸 보는 거예요. 60대는 입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코, 비, 관골, 관, 그 다음에 준두, 인. 이게 근데 인이 또 이쪽에다 붙여놓은 책도 있어요. 그래서 이 인이 여기에 붙어서, 자 여기에 바탕에서 그림을 보시면 최, 박, 이게 파가 중국말로 파, 두려워하다죠.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로, 노출되고, 박, 얇은 것이다. 피부가. 근데 여기에 이제 뭐가 있냐면 여기 뼈 골자가 있냐 없냐가 있어요. 뼈 골자. 그래서 81번에 보면 최, 박, 노골, 박, 피 골자가 첨가되어 있는 책도 있어요. 이것도 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를 가지고 너무 이제 우리가 40대 코 이쪽을 보는 것은 제복을 보는 거잖아요. 너무 뼈가 앙상하게 드러나면 피부가 좀 두툼하고 살이 좀 붙어야 되는데 그래야 돋보기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살이 너무 삐짝 말라가지고 그냥 뼈가 다 드러나고 그러면은 별로 그렇게 불쌍해 보이죠?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그런 가장 두려운 것은 그러니까 뼈가 너무 노출되는 거 했을 때는 요것도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요거는. 근데 이제 주선희 교수님 책에는 골자가 첨가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또 게재가 안 돼 있어요. 그런데 해석상 뼈가 속골하고 뼈를 해석하는 책도 있어요. 원문에는 없는데. 그래서 여기는 이제 노출되어 있는 게 뼈라고 해석해도 말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선희 교수님 책에는 인자가 여기에 붙는데 그건 아니고 인자가 이쪽으로 붙고 그 다음에 뼈를 해석해도 된다라고 해석됩니다. 그래서 40에서 50세까지는 코와 관골과 준두와 인중을 보는데 가장 두려운 것은 이 뼈가 너무 드러나거나 피부가 너무 얇은 것을 제일 안 좋게 본다 이 얘기죠. 자, 준두, 인중이죠. 여기가 준두죠. 코끝, 준두, 관골. 자, 관골. 이게 관이에요. 관골. 이게 이제 40대죠. 40대. 이거 보시고 50 후 지 70. 자, 50에서 70세까지는 턱니. 자, 턱니자죠. 이. 그다음에 입구자. 그다음에 이치자. 그러니까 이빨 이빨이라고 하나? 이게 치아치자. 그다음에 해. 자, 해는 아래턱 해예요. 아래턱 해. 그러면 턱니와 아래턱에가 뭐가 다르냐? 여기 좀 헷갈렸어요. 그래서 50에서 70세까지는 이 턱과 입과 이빨과 치아라고 해야 되죠. 동물이 아니니까 치아와 그 다음에 아래턱을 해. 아래턱 해자니까 이거를 봐야 되는데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이거는 이제 수염자래요. 콧밑 수염. 수염이래. 이거 수염은 이제 여기 턱이 나는 거죠. 이 수염은 청은 맑고, 자, 요거는 윗수염자래요. 윗수염자는 콧수염이겠죠. 아래턱에 있는 이 털, 여기에 붙어 있는 이 수염수는 이 턱에 붙어 있는 수염이라고 생각이 돼요. 여기에 붙어 있는 수염은 맑고, 우리 옛날 그 할아버지들 그 그림 보면, 초상화 보면 이렇게 털이 길면서 영롱하고 참 맑게 돼 있으면 좋겠죠. 그렇게 맑고, 그 다음에 위 턱 수염은 어떻게 돼요? 꼬불꼬불하고 막 이렇게 말아가면 안 되고 어떻게 된다? 수염이 힘이 있어야 된다. 굳셀경자죠. 구들경. 그래서 수염이 이렇게 콧수염이 힘있게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참고로 이 턱과 아래턱을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볼까요? 자, 이게 이것과 이거 차이가, 이게 턱니자죠. 턱니터. 이거 해자인데 아래턱에 해자 맞나요? 맞네요. 아래턱에 이게 턱니 아래턱인데 관상적으로 보면, 자, 이게 턱니자예요. 이쪽에 있는 게 턱니. 그 다음에 요게 아래턱 해. 그렇죠? 이게 턱니 아래턱 해.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턱니 아래턱 해. 어떻게 다르냐? 여기 보면은 50에서 70세까지는 이 턱과 입과 이와 치아와 아래턱 해를 보는데, 이때 반드시 수염은 맑고 윗수염은 어떻게 된다? 힘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까지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간단히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자, 간단하게 보면 목화토 금수에서 목화토 금수에 해당되는 거의 특징을 다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나이는 여기 30대, 40대, 50대, 70대, 50에서 70, 40에서 50, 뭐 그 다음에 30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간단히 한 번씩 읽고 마치겠습니다. 철면 진금 성갱기대 김영득 금영득 금국 행운유수 탕절원심 수영득 수국 목수골견 수위 수 이불경 보리자 방위동량 목경득 목국 화명기발 홍의불조 색윤자 내시진양 화영득 화국 후중자 주 실비 이육세 공륜 환뇨 불체 진정자 주 안정 이활동 불고 갱요 생발 토영득 토국 30전 천정각인 인독위선 40전 천창 미안 안유 위체 45 지50 비관준인 최박 노박피 여기 이제 노골로 써도 될 것 같긴 하고요. 50후 지70 이구치해 필요수청 자경 이걸 왜 썼을까요? 갑자기 50에서 70까지는 이 턱과 입과 치아와 아래턱을 보고 그리고 반드시 여기에 붙어있는 게 수염이겠죠. 얘네 같으면 그래서 수염이 맑고 콧수염은 힘있게 좀 쭉쭉 뻗어줘야 된다. 이런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